반갑습니다. 저는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단장을 맡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공이 소화기 외과를 맡고 있고요. 예, 건립 단장이 된 지 4개월 됐습니다. 건립 단장을 맡으면서 주요한 사업 내용들을 파악을 하면서 각고의 노력들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주역으로 노력하신 시장님과 의원님이 여기 앞에 계시는 게 너무 좀 많이 설레이고, 이런 노력들 결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감개무량함도 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할 건데요. 사실은 좀 들으려고 온 자리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건 있긴 하지만 주로 듣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의사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도의사회 활동하다 보면은 군산시 의사회 회원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이 있으신데 굉장히 군산시에 대한 애양심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리고 군산시 의료에 대한 역사에 굉장한 자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게 좀 돋보입니다. 좀 많이 인상적인데, 그런 이유가 사실 뭐인지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지역의 특징인가 싶었는데, 여기 백진현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백진현 원장님이 전라북도 의사회 회장님 하시면서 저희 전라북도 의사회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 발간을 지시를 해서 그 역사 발간을 제가 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여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였는데, 저희 전라북도에 서양 의학이 들어온 게 125년 전에 군산 구암 마을을 통해서 전라북도 의사회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전라북도 의사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군산시 의사회가 군산시와 의사회에, 그리고 그 역사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군산시 시민들의 이런 군산 전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건립 염원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저희 건립 단장을 비롯한 저희 건립단의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염원들을 담아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발표 내용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의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추진 현황들 속에서 저희들이 군산 전북대병원의 건립을 어떤 전략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7년에 개원 예정인데, 그때까지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201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 벌써 10년부터 했으니 12년이 경과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장으로 담아내기에는 이 12년의 역사가 사실 굉장한 각고의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장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2년 8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가 허가받은 면적은 63,500제곱미터였었고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저희가 16년 9월에는 백석제에서 예정된 부지에서 진행을 못하고 현재 사정동으로 부지를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도록 사실 10년이 경과하면서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건립 사업이 2020년부터 좀 발빠르게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 해안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안이 채택이 돼서 용역에 착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저희 기본 설계를 위해서 저희 의료진들과 행정팀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용자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 사용자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 설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2020년 12월 달에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매입 완료된 자세한 내용을 몰랐었는데 신용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건립 부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됐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2021년 7월 달에 기본 설계 진행에 따라서 총 사업비를 조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3차 사용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그 면적은 애시당초 6만 3,500제곱미터에서 좀 더 늘어난 죄송합니다. 네, 그 6,350제곱미터에서 좀 늘어난 그 9만 제곱미터 가량의 면적이 더 요구가 됐었고요. 이런 요구된 내용은 사실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병상 간의 간격도 필요하게 되고 또 에너지 이런 확충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면적이 또 있고 저희가 또한 그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9만여 제곱미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을 요구를 했었지만 2021년 8월 달에는 교육부에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9만 600제곱미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7만 4,500제곱미터로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부의 심의 내용도 사실은 이제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재부에서 KDI로 이관이 되면서 적정성 검토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심사 중이고 심사가 거의 완료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기획재정부로 이관이 된 상태로 지금 최종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그 건립 개요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사정동 194-1 일원이고요. 시설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병상 수는 약 500병상이고요. 주차대 수는 지하 106대, 지상 1102대의 주차대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0만 9,635제곱미터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 이 내용은 처음 계획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변동된 사항은 연면적이 7만 4,510제곱미터로 지금 줄게 됐고요. 그리고 개원 시기는 이런 심의 과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2027년 7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립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저희들이 스마트하게 가는 걸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다 하면 저희들이 첨단 의료에 스마트된 첨단 의료를 가져가는 것을 포함을 해서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스마트함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저희들이 사실 요구되어지는 그 공간보다 74,510으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스마트함을, 공간적인 스마트함을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에 대한 저희들이 스마트함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은 그 대비 면적이 그리고 사업비가 축소함으로써 이런 효율성 제고를 요구받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앞으로 확장 가능한 병원을 미리 반영을 해서 언제든지 사업비가 다시 확충되고 계획이 충족이 된다면 바로 확장할 수 있도록 병원 설계를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의료 환경이 많이 이제 스마트한 병원을 요구하게 되고 환자 중심적 진료로 다학제 통합 진료를 구현하는 걸 요구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환경을 담아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특성화에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또한 군산 의료권의 특징을 고려해서 군산 및 인근 지역 고령화와 그에 따른 심혈관, 내혈관, 신경센터들에 대한 특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전북 지역이 또
그 위암, 대장암이 발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을 위한 소화기 센터에 집중이 된 이런 스마트한 경영과 공간을 활용한 특성화 센터로 저희들이 전략을 세우고자 합니다. 건립 전략을 요약을 다시 한번 한다면 미래형 스마트 의료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사물 인터넷 같은 좀 이따가 전문가 주제 발표를 해주실 여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스마트한 기술들을 담보해낼 예정으로 전략을 세웠고요. 또한 확장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병원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만금 지구 개발에 따른 배후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2025년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노년의학 특성화 병원에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점 확장에 대한 내용은 개원 초기에는 아무래도 병상 수가 예정된 병상 수가 500병상이지만 500병상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 센터 중심으로 작은 병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내실을 꾸려가면서 심내혈관 센터, 소화기 센터, 응급의료 센터와 스마트 헬스 케어 센터 위주로 특성화 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개원 3년 차가 되면 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진료과를 점점 확대하는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통과가 되고 수련환경평가도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인턴도 선발할 수 있고 전공의도 선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더 많은 의료진의 인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단계별로 발전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수익 구조도 개선을 해서 개원 10년 차때쯤 되면은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로 해서 공간 인프라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교수 연구동 같은 시설도 증축을 하는데 노력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이런 노란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 회에 계획하고 있는 병원의 부지입니다. 또한 장례식장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립하려고 하는 군산 전북대병원의 전경이고요. 향후 한 3년이나 5년 지나면은 병원 증축을 옆으로 해서 계획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원 또는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센터를 뒤쪽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고요. 교육연구동도 왼쪽 편으로 건립하려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대학병원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전북대학병원이 현재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1987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이 본관동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 본관동에 자그마한 병원만 달랑 한 채만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1989년도에는 교수연구동이라고 해서 이 빨간 건물이 지금 생겼고 그 다음에는 1995년도에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건물이 세워지게 됐고요. 1997년에는 치과병원이 생겼고요. 2003년에 장례식장이 생기고 그리고 2008년에는 전북지역 암센터 건물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노인보건의료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등 또 인턴 숙소로 사용하는 자해관 등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장애인 구강치료센터도 생기고 2015년에 임상연구지원센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지금 준공 예정인데 감염관리센터 건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은 병원이라고 하는 게 증축을 기반으로 사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축을 하고 발전을 하고 말씀하신 고용 인력도 점차 증대하는 발전형의 플랜으로 잡아야 하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준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지금 단일 건물로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단일 건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공간의 구성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타병원 특성화센터 사례를 보면 최근 개원한 병원들 세 곳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의정부 을지대 병원과 세종 충남대 병원인데 가장 가까운 세종 충남대 병원은 2000년 5월에 개원을 했고 여기도 역시 10개의 특성화센터를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나 을지대병원은 아무래도 도시가 성장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센터나 소아 청소년센터가 그런 예에 해당이 되겠고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아무래도 심장혈관센터 이런 용인 지역에 특화된 그런 그 센터를 마련을 한 것 같고요. 심장혈관센터나 퇴행성 뇌질환센터나 이런 또 그 세브란스 병원만의 그런 그 특화된 걸 찾기 위해서 디지털 의료 산업센터나 이런 센터 위주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센터 위주로 구성하는 게 현재 계획이고요. 그 원장님께서도 인사말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심내혈관의 센터와 그리고 소화기 질환센터와 응급센터 등 위주로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가도록 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도 한 장으로 저희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 현재 2022년 3월 달 현재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심의 결과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설계 중이고요. 그리고 4월 달 예정으로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 심의 결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총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서 기본 설계도 내용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기본 설계조차도 진행을 하면 더욱 지연될 결과만 생기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심의 내용을 기다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는 실시 설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 설계를 하면서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를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그 기본 설계 완료되면서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총사업비를 원만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23년 5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위한 입찰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시 설계 완료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하고 그리고 각종 실시 계획 인허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6월에서 23년 11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된다면 23년 12월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27년 3월까지 공사 40개월에 걸친 대장정의 공사를 완료하는 걸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년 4월부터 27년 7월까지 개원을 3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그리고 27년 7월에 제대로 된 개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산시의 염원이 어떠한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군산 전북대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 설명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께 좀 우리 군산 전북대병원의 건립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잠시 휴식 시간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함께 하시겠는데요. 주요 내빈분들과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함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